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 다음 뉴스는 이 청와대 인선 문제겠죠.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임명됐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사회문화특보가 기용됐고요. 네.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대거 임명됐습니다. 네. 또 홍보특보에는 과거 민주당 쪽에 있다가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옮긴 김경재 전 의원이 추가적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건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에 걸쳐서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서 오늘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 건데요. 네. 이로써 지난해 말 불거졌던 비선계의 문건 파동 이후에 진행된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이병기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 배경이 궁금한데 아주 장고 끝에 나온 결정이죠. 네,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네, 민경욱 대변인은요, 이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밝고 정무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서 대통령 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병기 실장은 여의도 연구소 고문으로 박 대통령을 도운 데 이어서 현 정권 들어서도 초대 주일대사 그리고 국정원장을 영입하는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립니다. 한편 새 국정원장으로 내전된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은 올해 75세입니다. 75세. 네. 육사 19기 출신이고요.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출신입니다. 네. 지난 2009년 한 기고문에서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하는 등 여러 기고문을 써오기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늘 그렇듯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대통령과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적재적소의 인사.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약간 톤은 달랐는데요. 국정원장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가서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병기 실장이 소통은 잘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무특보 자리에 핵심 친박계 인사들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는요. 새누리당 당내 일각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병기 실장 내정에 대해서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잘못된 인사다. 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역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라면서 정보정치와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내정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요. 이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비판했고요. 특보단 인선에 대해서는 친박 친위 부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네. 파출소장을 포함해서 4명이 숨지는 이런 사건이었죠. 예, 연일 충격입니다. 잇따른 총기 살인 사건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화성에서 엽총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 화성시 남양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남양파출소 이강석 소장은 범인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이 집의 노부부인 전모 씨와 백모 씨 그리고 전 씨의 동생 등 총 4명이 숨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전 씨의 동생, 네. 이 동생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 중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이 피의자인 70대 전 씨는 오늘 오전 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했고요. 형 내외와 대치 중이던 경찰을 살해한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세워진 피의자 전 씨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면서 유서에는 형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드러났고 또 살해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한편 그 파출소나 지구대에 방탄복이 전혀 보급되지 않아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범인은 총을 들고 있는데 사실상 경찰은 맨몸으로 이들을 막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오늘 숨진 이강석 소장 역시 테이저 건만 들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가 갑자기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의 수사 방향을 놓고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아주 대놓고 아주 힘겨루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3일째 경향신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이끌던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전부터 국정원과 정면 충돌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국정원은 불구속을 제안했고요. 결국 양측의 대립은 멱살잡이라는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당시 촛불 집회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 카드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여론의 역풍을 피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하되 명품식의 얘기를 언론에 흘리자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던 두 조직들이 지금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문제.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경부 경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수명 연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월성 1호기는 반드시 폐쇄돼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폐로 때까지 강경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새벽에 야당 추천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했고요. 결국은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성 1호기를 앞으로 2022년까지 쓰겠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전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날치기라면서 즉각적으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서 3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서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재가동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재운전에 대해 허가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수명 연장 결정으로요. 네. 앞으로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라도 안전이 담보될 경우 연장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약 45일 걸리는 계획 예방 정비를 거쳐서 4월께 재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표결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으로 표결이 이뤄져서요. 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월성 원전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상경 투쟁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령이 44.2세, 44.2세까지라고 하면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평균 연령이 44.2세로 전년보다 0.2세 많아졌습니다. 네. 평균 나이가 40세에 접어든 그 지난 1999년을 기점으로 그 속도를 내기 시작한 뒤에 16년 만에 4살가량이 많아진 겁니다. 이처럼 노령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베이비붐 세대, 그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탄생한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탓입니다. 부모 봉양, 또 자식 양육을 함께 책임지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건데요. 그 이들 세대 근로자 수는 20대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작년 20에서 29살 취업자는 362만 5천 명인데 네. 55세에서 60세 취업자가 40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더 많네요. 예, 네. 특히 작년에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0년 이후 14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속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류 이 술 수입량이 연간 사상 최대 규모인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거 반가운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관세청이 2014년 주요 주류 수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작년 전체 주류 수입 금액은 5억 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5%나 증가한 건데요. 수입량은 그 15.4%나 늘었습니다. 네. 예, 수입량 증가율이 금액 증가율을 앞서는 이유는 리터당 수입 단가가 그 위스키와 비교해서 저렴한 그 맥주의 수입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맥주는 작년에 1억 1,800리터가 수입됐는데요. 맥주 한 병을 대략 330ml로 환산할 경우에 3억 5,700만 병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만 20세 이상 그 4천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1년에 약 8.8병씩 수입 맥주를 마신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맥주 수입국은 일본이고요. 네. 네덜란드,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도수가 높은 위스키는 꾸준히 수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날로 건강을 생각하는 주당들이 그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독하고 비싼 수입 위스키를 기피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주한 술을 많이 마시는군요. 네. 예.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KB국민 그리고 롯데 또 농협카드 이 3사가 다음 달부터 결제 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다시 전환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이들 3사는 문자 알림 무료 서비스를 이달 말에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는 서비스 이용할 때 월 300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내용을 그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들 카드사의 문자 알림 서비스 유료 전환은 1년 2개월 만입니다. 앞서 이들 3사는 2013년 말까지 SMS 서비스에 대해서 월 300원의 요금을 받았는데 작년 1월에 정부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이 SMS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면 고객센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해지 신청을 안 하면 월 300원의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예, 포인트가 있는 고객은 그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질들을 잇따라서 무참히 참수하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 이 IS가 이번에는 고대 유물을 마구 파괴하는 그런 장면까지 공개를 했네요. 네, 인질 참수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모술의 박물관 여기저기서 건장한 남자들이 전시된 석상과 조각품 등을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커다란 망치와 전동 드릴까지 동원해서 그야말로 유물들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이들이 파괴한 박물관 전시물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고대 아시리아의 인류 유산급 유물들로 알려졌습니다. IS는 이들 유물들이 이슬람 가치를 훼손하는 우상이자 미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IS는 또 모술 도서관도 폭파해서 18세기 필사본과 오스만 제국 시대의 책 등 희귀 서적과 고문서 등 8천여 점을 불태웠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인류 역사상 도서관 소장품에 대한 가장 지독한 파괴행위라고 개탄을 했는데요. 기독교도 대량 납치에다가 인질들을 참수하고 인류 유산급 유물과 서적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등 네. IS의 21세기판 분석행위 만행에 전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해도 너무 안 돼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IS의 인질 살해 협박 영상에 복면을 쓴 채 등장하는 무장대원 있죠. 이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IS의 인질 살해 협박 동영상에 보면 영국인 억양의 영어를 사용해서 지하디 존이라고 별명이 붙은 IS 대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일본인 인질 고토겐지 참수 동영상에서 일본 정부를 협박하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하드 존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외신들은 이 지하드 존이 27살 전후의 영국인 무함마드 에무아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에무아지는 쿠웨이트에서 태어나 런던의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으며 이슬람교 믿음에 따라 생활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 졸업한 뒤 2012년쯤 시리아로 건너가서 IS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우등생이었던 영국 여학생 3명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에 입국한 데 이어서 중산층 출신의 영국인이 인질 살해 동영상 속 인물로 드러나면서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미국에서는 자신의 딸과 싸움을 하고 있던 딸의 친구, 그 친구에게 총을 켜는 미국 여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의 14살 소녀 2명이 방과 후에 주먹까지 주고받으며 싸웠는데요. 네. 한 소녀가 넘어지면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의 어머니가 손에 권총까지 들고 끼어들었습니다. 와. 특히 이 엄마가 딸 친구 머리에 총을 겨눈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어머니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법정에선 엄마는 겁을 주기 위해 총을 겨눴지만 총알이 들어있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물론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네, 있습니다. 해도 너무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아침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을 했죠. 70대 남성이 엽총으로 80대의 형 내외와 그리고 또 출동한 경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세종시 총기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범죄가 일어나면서 모방범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이 모방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범행 수법은 틀림없이 세종시 사건으로부터 답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이제 범행 동기를 보면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방이 목적인 범죄라고만은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유서까지 작성을 해놨어요. 네네. 아주 적개심과 그냥 원망 같은 게 자득 쓰여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계획 범죄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총기도 뭐 사건을 뭐 일으키기 전날 이미 이제 화성 쪽으로 옮겨놨었고 그리고는 이제 유서를 차량에다 남겨둔 채로 현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뭐 결말까지를 예상을 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무슨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엽총으로 그 형의 그 부부를 살해하고 또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일단은 금전거래가 이제 제일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화성이 연고지인데 10년 전에 땅을 팔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예. 지금 이 형님 피해자 형님 부부는 이제 그대로 본가에 남아가지고 결국 보상금을 이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 막대한 보상금 수십억에 이르는 보상금을 이제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이 동생이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형한테 와가지고 여러 번 그 현금을 좀 내달라고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절을 여러 번 한 이제 형에게 앙심을 품고 결국에는 지금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 뭐 재산 문제, 금전거래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이가 70대고 말이죠. 또 상대방은 80대고 그런데도 그렇게 이 금전거래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이 일을 저지르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형과의 뭐 어떤 마음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형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종류의 이제 형제들 간에 갖는 뭐 독특한 어떤 경쟁 심리와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음의 갈등을 빚은 것이 이제 돈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래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특별히 어떤 무슨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분노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분노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보기에는 예. 지금 이 정황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비교적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봐지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분노로 인한 즉흥적인 어떤 폭력 행위로 보기는 그건 아니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나 뭐 모든 폭력 범죄는 사실은 분노가 없이 발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형제간에도 굉장히 오랜 동안 이 뭐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고 그게 결국 형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는 뭐 본인은 피해자다 형에 의한 그런 종류의 이제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피해 의식과 반사회적인 사고 이게 이제 성격적인 문제를 일으켰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죠. 이 참 그런 이들을 혹시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범죄 심리학자로서 말씀해 주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총기에 관한 관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이런 종류의 갈등은 사실은 범죄 사건에선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요. 보통 보면 뭐 친지나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폭력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총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결코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총을 관리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이고요. 네. 심리학 이론에서 보면 총이 있는 경우에는 총이 규제되는 경우보다 훨씬 폭력행위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불만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총이 옆에 있으면 일단 총질부터 하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총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이런 종류의 허망한 어떤 뭐 엽총 같은 것들을 이용한 이런 살인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도대체 총기 관리를 뭘 어떻게 하게 자유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총기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억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예. 총기 난사 사건이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 6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우체국에서 직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규제를 당시에도 못했었습니다. 무기에 대한 총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신변 보호 목적으로 무기의 사용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유통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총기 난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네. 그래서 2012년도 미국 의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총기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무작정 신고제로만 해서는 안 되고 네. 지금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이제 제안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지금 이 총기 규제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총기 회사나 이런 것과 이제 문제가 맞물리면서 사실 규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참 이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장이 방탄복을 안 입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설마 이 총기 사고가 나랴 이렇게 생각까지는 못했는지 경찰이 평소에 이런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지 경찰도 만일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면 또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대응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러를 진압하거나 총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진압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그런 절차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응팀, 진압팀이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출동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이 지구대 파출소장이 사실은 이 가족과 안면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는 그전에도 동생이 와서 여러 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었기 때문에 네.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대응팀이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제 지구대에서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미 이제 집안에서는 총을 쏘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예. 아마도 혼자서 이제 가가지고 밑에 이제 수하 사람과 함께 문을 열고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구대에는 방탄복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전혀 신변 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 총을 가지고 막 흥분하고 있는 이 지금 자살한 그 범죄자가 결국은 총을 이제 쏘아서 결국 지금 이 소장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 조카되는 이들, 네. 그 친구들은 그 2층에서 뛰어내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요? 네, 조카 며느리는 이제 2층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아래층에서 막 총소리가 나고 해서 결국에는 2층에서 뛰어내려서 네. 구조가 됐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신고를 해서 현장에 도달한 파출소장은 목숨을 잃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총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는 이미 이제 개인에게 허용된 거의 16만 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합법적인 총기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이 좀 더 치밀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그 포탄에 대한 총알에 대한 그 관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압수할 수가 없다면 네. 결국은 총탄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이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기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예. 지금 이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이 진정 글자 그대로 허가제가 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사법당국에서 좀 관리 철저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유로 서울 방면 킨텍스 나들목에서 장악 나들목 구간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현재 2개 차로가 차단이 되고 있는데요.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미리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농수산시장로 마포 농산물시장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도 하비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난 이 부근이 많이 정체입니다. 이동하시는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후 구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일어난 추돌사고 여파 때문에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전 난지 나들목부터 동호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인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원효대교 지나 난지 나들목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을 지나 청담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사륜구동 포란도 투리스모를 탄다는 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타도 안심되니까 2월 일시불 구매 시 유류비 50만 원 지원에 전 구매 고객 내비게이션 증정까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사륜구동 코란도 투리스모를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이라는 뜻의 말인데요. 바로 어제였죠. 이 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62년 만에 형법에서 사라진 이 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간통, 2번 위통, 3번 염통, 4번 쓰레기통.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어른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극적인 하룻밤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7일 오후 8시 20분 공연입니다. 5822번님께서는요. 위헌 판결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찬반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금요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의 말이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1번 간통, 2번 위통, 3번 염통, 4번 쓰개통. 어떤 죄일까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어른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극적인 하룻밤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후 8시 20분 공연입니다. 그리고 2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 소식부터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가벼운 등 부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왔다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 프로야구 LA 투수 류현진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리고 있는 그 스프링 캠프 팀 훈련에 그 이틀 연속 빠졌는데요. 네. 그 스프링 캠프 시작 후에 그 두 번째 불펜 피칭 후에 그 등 통증을 호소한 류현진이 그 병원에서 그 MRI 촬영 결과 그 다행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푼 류현진은 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네. 매티니 다저스 감독도 그 등 통증은 오늘 있다가도 그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류현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류현진의 시범 경기 등판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매티니 감독은 그 통증이 지속되면 등판 일정을 손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성용 선수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죠. 예비 아빠가 됐는데 이번 주말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 미드필더 기성용이 그 3월 1일 자정에 번니와 27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서는데요. 지난 주말 맨유전에서 그 시즌 5호 골을 터뜨린 기성용은 박지성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5골과 타이를 이뤘고요. 이번 주말 최다골 경신을 노립니다. 네. 기성용은 그 맨유전에 골을 넣고 그 최근 임신한 그 아내 배우 한혜진 씨를 위해서 그 엄지손가락 입에 무는 그 세레머니를 펼쳤는데요. 이번 주말에 그 또 한 번 접경 세레머니를 펼칠지 그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골 사냥에 나서죠. 네, 그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이 내일 밤 11시 30분에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와 23라운드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네. 손흥민은 올 시즌 그 14골을 터뜨렸는데요. 그 차범근이 보유한 그 한국인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19골에 5골만 남겨뒀고요. 그 대선배의 대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달 초에 컵 대회와 그 정규리그에서 약팀들과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골폭풍이 기대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선수들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입니다. 김효주 선수, 오늘 2라운드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 올해 그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풀시드를 획득한 김효주가 그 어제 개막한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에서 공식 데뷔전에 나섰는데요. 네. 김효주는 어제 1라운드에서 2분파로 출전 선수 70명 중에 공동 40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 오늘 2라운드에서는 버디 3개, 보기 1개로 2타를 줄여서 그 2언더파를 기록하면서 공동 26위에 올랐습니다. 네. 한편 그 양희영이 그 2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서 그 11언더파 단독 2위에 올라서 1위 스테이시 루이스를 3타 차로 추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피드 스케이팅에 우리 이승훈 선수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그 이승훈이 오늘 서울 태릉에서 열린 동계체전 스피드 스케이팅 그 남자 일반부 1500m에서 그 1분 49초 12로 1위에 올랐는데요. 네. 이승훈은 그 2003년 이후에 그 1500m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 이틀 전에 그 5000m에 이어서 그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그 아울러 이승훈은 2013년부터 그 3년 연속 대회 2관왕도 달성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외과 전문의이시죠. 황성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죠. 어떤 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동물성 식품은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드시지 말고요. 어허. 식물성 식품만 드셔야 됩니다. 네. 동물성 식품이라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육류, 소돼지, 닭 같은 거요. 예. 그리고 생선을 비롯한 어패류, 예. 그리고 계란, 우유. 물론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도 이 모두 동물성 식품에 속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말고 대신 식물성 식품만 드셔야 됩니다. 예. 식물성 식품이라 하면 흔히들 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곡식,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능하면은 이 가공하지 않은 것,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을 드시면은 가장 좋겠죠. 네. 그 많은 분들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야, 어떻게 저 고기 무슨 계란 우유 이런 것도 조금 더 안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쉽지 않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건 안 좋다? 예. 그러니까, 드시는 만큼 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에 3번 드시니까 식사를 하니까, 3번 식사를 식물성 식품으로 하면 가장 좋겠죠. 예.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먹을 수 있는 네. 아침 혹은 아침 저녁 식사는 가장 좋은 것. 네. 현미, 채소, 과일, 현미, 채소 네. 이렇게 드셔야 될 겁니다. 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가 조금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집에서도 안 좋은 걸 먹고 안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해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네. 집에서는 아주 좋은 것을 먹는다 이런 이제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나마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점심은 뭐 외식을 해야 할 경우가 많고 또 저녁도 우리나라에는 무슨 회식이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미 채식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식단 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이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먹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하고 똑같이 같이 어울려버리면 자기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라야 됩니다. 네. 예, 어울리지만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근데 너무 편하게 달라지면은 따돌림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먹을 때는 완벽한 걸 먹고 나가서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가능하면은 동물성 식품을 좀 적게 먹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의 좀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채식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고혈압인 환자는 혈압이 좀 내려가고 또 당뇨병 환자는 혈중 당뇨가 또 떨어지고 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현미가 무슨 약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치유 효과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미 채식은 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혈압을 내리고 혈당을 내리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에는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는 이 음식을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평소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해결이 되죠.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해결되므로 혈압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미 채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혈당을 아주 낮게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다도 더 좋은 그렇습니다.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며칠 열심히 하게 되면 혈압 혈당이 뚝 떨어져서 저혈압,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윤리적으로 먹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리적으로 먹는다. 먹는데도 윤리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물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동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자기 몸에 좋기 때문에 라는 단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당연하죠. 자기 몸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지구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게 환경에 해가 되게 먹는다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은 자기 몸만 위한다는 생각이지 다른 생명 혹은 이 지구에는 훨씬 더 이 해가 됩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은 자기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도 그러니까 동물이죠. 그리고 이 지구 환경에도 훨씬 유리하고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보살피는 그런 식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윤리적인 그런 식생활이 되는 셈이죠.
그 다른 생명,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그렇죠.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물은 뭐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네. 자꾸 훼손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잘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식물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도 살아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동물을 안 먹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안 먹으면 못 살아가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런 생명을 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동물은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식물만 먹어도 그만입니다. 네. 그래서 식물조차 그것도 식물도 생명이니까 식물도 안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굶어 죽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조금 너무 나가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렇군요. 요즘 그 TV 틀면은 참 이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는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제3세계 국가의 그 아이들의 기아 문제, 이 문제도 육식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어떤 있죠. 관련이 있습니까? 이 5초에 한 명씩 이 지구상의 어린아이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죽고 있습니다. 1년에 1,500만 명인데요. 사람이 모두 이 곡식을 먹게 되면은 이 곡식이 이 남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은 20명이 먹을 곡식을 동물 사료로 사용해서 고기를 혹은 알을 혹은 우유를 먹게 되면은 한 사람 식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19명의 식량이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동물의 분뇨, 분뇨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은 20명분의 곡식을 내가 독점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낭비하게 되고 이 지구상에는 곡식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곡식이 많이 낭비되면은 모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사 먹을 수 없어서 이 굶주리는 그런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죠. 네. 곡식을 전부 사람들이 먹으면 동물 사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이 전 인류가 배불리 먹어도 1년에 생산하는 그 곡식의 양이 곡식이 남아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기아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죠. 네. 그래서 기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됩니다. 식물성 식품을 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동물성 먹게 되면 그 동물 키우기 위해서 사료로 곡식을 다 먹게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말씀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이 양극화 현상 그런 현상도 이 먹을 것에서 나타난다는 문제도 있네요. 네네. 사람은 평등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이 능력이 다르고 이 성실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비슷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좀 강제로라도 국가에서 더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불평등하면 서로 다르면은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마음이 가장 상하게 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불평등하다고 그러면 정말 화나죠. 그렇죠. 예. 식의 주 중에 먹는 것이 다르면은 굉장히 이 불평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적어도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로 똑같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은 동물성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곡물이 그렇게 많이 지구상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곡식만 먹는다면 그러니까 채식만 한다면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먹는 것이 평등하려 그러면은 채식을 해야 됩니다. 뭐 동물성 식품이 나쁘다고 정말 주장하시는 입장이시니까 뭐 평등까지 가기도 전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환경 문제하고는 또 관련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뭐 요즘 들어 이제 매스컴에도 그렇게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그 이 축산 단지를 어떤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축산 단지에는
이 동물의 분뇨가 나오죠. 네. 똥 오줌이 나오고 그래서 수질 오염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냄새가 나죠. 네. 예. 그리고 이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은 첫째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죽이면은 피가 나오죠. 네. 예, 그리고 기름이 피. 나오죠. 네, 예, 네, 피, 네. 기름. 예. 예,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또 기름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릇이든지. 네. 예, 그래서 이걸 씻어야 되는데. 씻어내는데도 또 예, 오염. 씻는 데는 반드시 세제를 써야 되니까 수질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 동물성 식품을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 예, 그리고 그를 이 처리하고 죽이고 또 이제 그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또 세제를 써야 되니까 또 수질 오염 되는 것이고. 이 동물들은 이 호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동물도 살아있는 이 생물이고 허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 아니 황성수 박사님께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신데 아주 환경운동가 말씀을 하시는 데서 아주 뜻밖입니다. 근데 네. 더 나아가서 요즘 그 동물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전에 그런 특집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동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즘 이 동물들 키울 때 그냥 생산 공장 같아요. 네. 네? 자유롭게 네. 크지도 않고 말이죠. 네, 네. 정말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동물성 식품은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동물도 이 살아있는 그리고 이 사람과 교감을 하지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뭐 반려동물이라 거의 준 사람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물들을 먹기 위해서는 잡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예, 잡으면은 잡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인데 네. 살아있는 동물들 자꾸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그것이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려서 사람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해서도 그를 그렇게 이 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주 좀 적지 않은 그런 문제죠.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 동물 사랑 얘기까지 하시니까 아주 뜻깊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대신에 식물성 식품, 그래서 이제 곡식, 채소, 과일 이런 것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셔도 글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네. 현미. 네. 흰 쌀밥 잘 먹는데 뭘 그렇게 꼭 현미만 먹으라고 하느냐. 이런 분들께 어떤 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 몸은 아주 신비스럽게 아주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우리 사람 몸에 대해서 좀 잘못 취급을 해도 금방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몸은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만은 네.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이 생기죠. 네. 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때 자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좀 늦습니다. 네. 미리 하는 것이 이제 좋지요. 네. 그러나 사람은 미리 대비할 정도의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릴 때 미리 하십시오 할 때 네. 조금 알아차리고 미리 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이 사회가 굉장히 참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낮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이 대안적인 그런 이제 사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계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노력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네.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에서 네. 혹은 이 사회의 그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에서 네. 이런 좋은 먹거리, 몸에 좋은 것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좋은 윤리적인 그런 먹거리를 선택을 하자 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 참 좋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언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차례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꼭 이것만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네. 말씀이 있으시다면 팁으로 네.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해 주시죠? 예, 사람은 먹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예, 그리고 사람은 동물이니까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죠. 예, 그래서 먹는 것은 현미, 채소, 과일, 예, 그리고 잠은 충분히 자야 되는데 적어도 밤 10시 이후까지는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시 전에 주무시고 네. 아침까지 푹 자고 네. 그리고 부지런히 기회 있을 때마다 네. 땀 흘려서 움직이는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겠죠. 없다. 소식 다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적게 먹어라. 예.
근데 이 소식이라는 것은 식물성 식품을 먹고 적을 소자라는 의미보다는 소박할 소자. 소박할 소자. 그래서 소박한 음식이라는 것은 현미, 채소, 과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라. 그렇습니다. 자동. 그렇죠. 그 잠자라고 하셨는데 잠 못 자시는 분들도 많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오밤중에 이렇게 환하게 불 켜놓고 이렇게 지내는 나라가 있나요? 이거 좀 바꿔야죠. 그래서 요즘 이 빛공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빛에 대한 너무 오래 또 이제 불을 밝혀놓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밤이 되면 빨리빨리 불 끄고 삽시다. 네. 아주 건강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시죠. 황성수 박사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간통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됐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5656번님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입니다. 9991번님 시대가 변했는데 국가가 개인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251번님께서는 성문화가 갈수록 타락하는 시점에서 걱정이 커지는 판결입니다. 6974번님께서는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외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공연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2030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478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이한님,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